당시 스코틀랜드는 메리가 결혼하자 개신교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 혼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이때 엘리자베스 1세의 눈에 띈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지? 그 인물은 바로 존 녹스였습니다. 존 녹스. 이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 내 개신교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톨릭 성당과 수도원을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이에 엘리자베스 1세는 존 녹스와 개신교 세력을 지원해서 반란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아, 메리를 견제하려고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를 위해 잉글랜드 군대를 스코틀랜드 변방지대까지 깊숙이 투입시키기도 합니다. 펄씨, 존 녹스가 유독 메리를 그렇게 싫어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때 여왕 군주회하는 책도 출판하기도 했었어요. 요약하자면 일단 여성은 약하고 어리석고 잔인하고 남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통치 못한다는 등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메리가 여왕이자 캐톨릭 신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메리에게 큰 비판 많았습니다. 약간 성차별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성차별에다가 종교도 다르니까 뭐 완전 뭐 싫어했나 보네. 지금 엘리자베스 1세가 존 녹스와 개신교 세력을 이렇게 지원한 게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면? 네, 물론 있었습니다. 내란이 심해지면서 스코틀랜드가 개신교와 가톨릭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종교 분쟁지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메리 대신 섭정을 하고 있던 메리의 어머니가 건강 악화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자 드디어 프랑스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모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벌이는데 이 협상을 에딘버러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1. 양국의 군대를 스코틀랜드에서 철수시킨다. 2. 서로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 3. 잉글랜드 여왕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 적법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조약은 스코틀랜드의 내전을 끝내고 싶으면 메리가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자임을 포기하고 자신을 인정하라는 엘리자베스의 협박이었습니다. 이거 자기 맘대로 아예 그냥 이렇게 선거버리고 넘어오지 말아라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 메리는 잉글랜드의 왕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약은 체결되었고 스코틀랜드의 내전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귀족들은 메리의 이복 오빠이자 개신교도인 제임스 스튜어트를 섭정인으로 세웠습니다. 이복 오빠도 있구나. 그리고 존 녹스와 개신교 신자들을 선봉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1560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개신교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가 개신교가 됐다고요? 복잡하냐, 네. 이렇게 보면. 그럼 오히려 그러면 잉글랜드랑 같은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개신교가 그렇죠. 돼버렸네. 네, 이때부터 스코틀랜드 내에서는 3번 이상 가톨릭 미사를 하거나 참석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지는 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와, 이제 또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 강력하다. 그런데 메리의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이어 왕비가 된 지 17개월 만에 프랑스와 2세가 고열에 시달리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메리는 이렇게 남편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왕비로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 평소 메리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시어머니 시어머니.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메리의 거처를 파리가 아닌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어떠야? 거기에 프랑스 궁전 내 메리의 지지 세력들도 모두 쫓아내버리면서 프랑스 내의 입지가 불안해진 겁니다. 혹시 그럼 이제 메리는 프랑스 왕의 미망인으로서 그냥 조용히 어디 시골에서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메리는 오히려 유럽 전역에서 더욱 핫해졌습니다. 또 신부감이 되는 거예요? 신부로 모시려고. 돌싱으로. 돌싱. 네, 맞습니다. 사별했지만 메리는 1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고 당시 유럽에서 손꼽히는 미녀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와 결혼하면 스코틀랜드까지
손에 넣을 수 있으니 그렇죠. 유럽의 군주들이 메리와의 재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피터 씨, 그럼 메리가 재혼할 수도 있다는 사실 당시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시어머니는 계속 다시 결혼하는 걸 방해했죠. 하고 또 그 재혼하려고 했던 사람은 스페인 쪽의 왕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존 녹스가 스페인 왕자도 캐톨릭이니까 개신교 쪽 사람들 세력을 다 합쳐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결정했어요. 야, 녹스 참 못됐네. 쎄. 이처럼 주변의 반대로 인해 재혼이 어려워지자 메리는 프랑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때 메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였을까요? 스코틀랜드 돌아가야죠. 뭐 어떡해요. 맞습니다. 고민 끝에 스코틀랜드로 귀환을 결정한 메리는 19살이 되던 1561년 프랑스 북부에 있는 칼레항을 떠나 5일간의 항해 끝에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마주한 스코틀랜드를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왜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너무 낯설게 느껴졌나? 낯설어서 온 거예요? 고향 땅에 와서 그냥 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스코틀랜드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려하고 여유로웠던 프랑스에 비해서 회색빛으로 우울하고 땅은 매우 척박한 곳이 바로 스코틀랜드였습니다. 충격받았구나 그러면.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세력을 잡은 개신교도들은 메리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개신교와 가톨릭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을 한 겁니다. 이때 메리는 국민들 개개인이 원하는 신앙 활동은 막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만 자신은 계속 가톨릭 교도로 남겠다며 귀국 후 첫 일요일에 궁전 예배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과연 메리의 지시대로 미사가 진행되었을까요? 근데 뭐 시키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나라가 개신교로 바뀌었는데 혼란스럽겠는데요? 일요일이 되면서 수많은 개신교도가 왕궁 주변에 모여가지고 거세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메리는 개신교 지도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거물이었던 존 녹스를 불러서 스코틀랜드의 평화를 위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존 녹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매춘부다라고 비난하며 폭언을 했습니다. 그걸 살려나요? 여왕으로 그러게. 신분으로서 그걸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존녹스가 있나요? 왕 아니에요 그러면? 좀 여왕한테 진짜 손 넘은 거 아닌가요? 당시 존 녹스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 영향력은 메리조차도 사실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의 이런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이게 뭐야? 네, 검정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이 존 녹스고 그 앞에 메리가 앉아 있는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훈계. 진절머리 나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지금 메리는 듣기 싫어하는 어, 표정인데. 아, 이제 그만해. 아우 지겨워.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만해. 아우 시끄러. 이런 느낌인데. 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존 녹스의 말을 메리가 불편한 듯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아마 스코틀랜드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그녀는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리는 이대로 개신교 세력에 밀려 명분뿐인 여왕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이것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결혼. 또? 바로 재혼입니다. 재혼. 메리가 재혼을 하려 한다는 소식은 곧 엘리자베스 1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메리가 가톨릭 국가의 왕이나 혈통 좋은 왕족과 결혼하면 잉글랜드 내 엘리자베스 1세의 입지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죠. 불안하겠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가 다른 나라의 왕과 재혼한다면 이를 적대 행위다라고 간주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접 신랑감을 한 명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에? 이상한 사람 추천해 주는 거 아니야? 엘리자베스가 추천한 이는 로버트 더들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더들리? 응. 알아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데 더들리는 메리의 신랑감이 되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답.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나? 남자를 좋아해요. 가장 크나큰 문제. 바로 왕가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쉽네. 당시 여왕은 왕족과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귀족인 더들리와 결혼하라는 엘리자베스 1세의 제안은 메리에게 상당히 모욕감을 주는 행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